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지제역 근생 부지 실전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동영상은 R3 다세대 주택 빌라에 대해서 동영상을 게재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R3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R3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소유하고 있는 R3에 대한 개발을 다가구로 할지, 다중주택으로 할지, 다세대로 건축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다세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건설 임대 사업을 해서 다세대로 건축을 하고 법인을 내서 법인으로 금융을 받고 법인을 통째로 파는 게 제일 현명한 투자 전략이며 금리가 오르더라도 지제역은 걱정할 게 없다고 상담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근생 부지에 대해서 실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사례는 근생 48-1 블록 부지 토지를 매입해 그림에 보이는 형태로 건축을 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건축물들을 보면 3층으로 지은 곳이 많은데 이곳은 4층으로 해서 디자인도 예쁘게 디자인을 하고 업종도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와 맘스터치, 파리바게트, LG, 치과, 이비누과 입시 학원 등이 입점하였고 저희 지제역 방송국 지제역 부동산에서 유치를 해드려서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1. 투시도를 먼저 보여드리고 2.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3. 상권 주변 아파트 입주 현황 4. 모산 영신 48-1 근린생활시설 위치 5. 건축 도면과 건축 계획 6. 외부와 내부 인테리어, 간판, 조명 계획, 타공판 계획 7. MD 계획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맘스터치, 파리바게트, 편의점, 밀키트, 서브웨이, 약국 많은 브랜드를 MD를 잡고 있는데 미용실, 이비인후과, 학원 등을 해드렸고 금융도 90% 가까이 해드렸습니다. 자본금 얼마 안 들이고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진행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투시도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현장의 근생부지를 보면 거의 3층으로 지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유는 4층 이하로 건축되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이 180도, 100%, 180%이다 보니까 3층으로 건축된 곳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4층으로 하고 왼쪽을 보면 타공판이라고 하는데 타공판으로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타공판으로 건축하면 견적이 약간 업이 되지만 타공판으로 건축하는 것이 상가임대도 잘 나가기 때문에 저희 건축물은 타공판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왼쪽은 전면, 오른쪽은 측면으로 디자인된 모습입니다. 저희는 토지를 사면 이런 방식으로 투시도를 잡아서 미리 예측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고 있는 완성된 투시도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건물의 투시도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반대 측면에 여러 가지 각도로 컨셉을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모색해보고 특징으로는 창호를 많이 내서 답답함이 없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보시면 모산 영신지구와 영신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은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동일하게 4층 이하고 허용 용도는 주택, 소매점, 음식점이 아론인데 R3 밑에 있는 근생 부지를 보시면 건폐율 60에 180%, 최고층 수는 4층, 그리고 주택이 됩니다. 1종, 2종, 근생, 여기는 근생 부분이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건축한 분도 계십니다. 한 분은 4층에다가 집을 지었고 1, 2, 3층은 상가로 지은 분이 계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모산 영신지구이고 지제세교지구는 근생인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500평방제곱미터 미만이 학원, 교습소가 가능합니다. 학원은 150평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학원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의하면 되고 식당이나 공인중개사도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해 상세히 1종에 관한 것과 2종이 뭔지에 대해 나누었고 밑에 보시면 2종 근생의 학원 교습소는 500평방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전에 저희 유튜브에서 강조한 적이 있지만 1종 근생, 2종 근생, 판매시설,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1종과 2종이 된다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한 건축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아파트 입주 현황에 대한 상권을 살펴보면 거주자가 약 3만 세대가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주변에 입주민이 3만 세대니까 옛날에 4사람이 사는 기준에 1만 2천 명이 산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한 2.4명이니까 그래도 8천 명 정도, 3만 세대니까 12만 명이죠. 4사람은 그리고 예를 들어 2.4명이면은 한 8만 4천 명이 사는 거죠. 아파트 상권이 엄청 큰 거죠. 8만 4천 명이 사는데 상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보면 8만 명이 사는데 상권이 없다면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어디로 갈 거냐, 그들을 위해서 어떤 장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편한 세상이 1516세대인데 12월에 입주하고 그 다음에 자이 아파트가 152세대인데 6월에 입주하고 힐스테이트가 649세대인데 12월에 입주하고 입주가 남아있는 게 주변에 포스코 1, 2, 3단지랑 세교 힐스테이트가 입주돼 있고 하지만 또 추가로 입주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변에 장사할 수 있는 요인이 없고 학원도 없습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저희가 상권 MD를 잡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제역 이 편한 단지 내 상가는 1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못 들어오고 병원 식당이 어렵습니다. 부동산도 1층이 한 16평에 8억대에 세가 워낙 비싸지만 입주 장사는 이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제역 부동산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 병원에 관한 문의와 학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을 하셔야 하고 네 번째로는 미리 선점해야 될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투썸, 교촌치킨들이 입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여기 동그라미가 표시된 부분인데 왼쪽에 이편한 세상이 있고 더샵 센트럴 단지가 있고 48 블럭 이후 바운다리입니다. 위치가 좋은 사거리 코너죠. 큰 지도를 보면 지제역에서 1.5km의 지제역과 가까운 곳에 영신자이, 힐스테이, 퍼스티움, 그 다음에 이 편한 세상, 그 다음에 건너편에 1,000세대 정도 되는 빌라 단지가 있다는 거고 우측도 마찬가지고 더샵 1단지, 2단지, 3단지가 5,000세대 되고 상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밑에 힐스테이트가 3,000여 세대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제역에서 최초 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교 중학교, 3개 중에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학생들이 지금 학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스터디 카페나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원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시다시피 롯데리아, 버거킹은 모상골로 들어와 있지만 여기에 파리바게트나 요즘에 하는 맘스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건축 개요를 보시면 좀 전에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이곳은 4층 건물로 건축되었습니다. 현장 안내도를 보시면 테라스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테라스를 많이 만들었고 도면의 핵심적인 게 1층을 판호실로 건축을 했습니다. 칸수를 여기 근생부지에 거의 2개, 3개인데 8개를 만들었습니다. 3배 가까이를 늘린 거죠. 월세를 200만 원씩만 줘도 8칸이면 1,6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가를 MD를 잡을 때 최소화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만들었습니다. 2층은 여기 테라스를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테라스는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MD를 잡을 때 연면적 용적률이 180%다 보니까 연면적이 안 들어가게 많이 늘리는 방향은 엘리베이터를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테라스를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면 커피숍을 한다. 그러면 테라스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이용해서 짓는 게 중요합니다. 공사비 때문에 면적을 꽉꽉 차게 건축하면 3층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사는 가면서 면적이 줄어듭니다. 테라스를 크게 뽑은 게 보이시죠? 이게 MD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비자고 이곳에서 나중에 살 사람들이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테라스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4층 건축 도면입니다. 4층 건폐율이 약 40평밖에 안 됩니다. 4층을 직거를 하고 싶은데
40평이면 노래방도 있고 치과가 있는 치과를 가겠습니까? 한층 통째로 사용하고 있는 치과를 가겠습니까? 입시 학원도 내 전용 화장실이 있고 전용 발코니가 있고 전용 40평을 사용하고 있는 학원을 가겠죠. 그래서 4층으로 한 것이 특이한 겁니다. 외부 인테리어는 제가 홍대에서 디자인 공부를 했는데 외부를 어떻게 세련되고 예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타공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외부 인테리어는 제가 홍대에서 디자인 공부를 했는데 외부를 어떻게 세련되고 예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타공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포토를 찍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곳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요즘 강남도 보면 패스트푸드다. 그래서 포토존이 있고 포토 스팟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존이 있는 것들이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예쁘게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MD 계획은 1층에는 서브웨이, 파리바게트, 그 다음에 밀키트, 이마트, 교촌치킨, 맘스터치, 브랜드를 저희가 다 입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타진 중에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건축주께서 직접 장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파리바게트나 맘스터치 같은 경우 직접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1층에 신전 떡볶이, 조스 떡볶이, 메가 커피, 약국, 고복민 김밥, 그 다음에 프랭크버거, 프랭크버거가 김종국 씨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체인 담당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2층은 헤어, 치과, 이비인후과, 한의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합니다. 2층과 3층입니다. 4층은 입시 학원, 태권도나 피아노 이런 학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입시 학원은 지금 포스코 2단지 안에 입시 학원이 저희가 지금 타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MD가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입점할 것을 계획하여 설계를 잡고 장사할 거 운영할 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건물을 예쁘게 지면 건물의 값어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설계비를 절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왕 짓는 건물 빠른 준공과 동시에 장사를 하면 월세가 3천만 원 들어옵니다. 3천만 원 그러면 2개월이면 6천만 원이에요. 그 돈을 준공과 동시에 장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설계하는 설계 업체와 상의하고 시공도 상가만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곳이 있습니다. 400만 원대 전후하는 설계 건설회사 저희와 제휴 맺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8번째 필요건축자금 융자 안내입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누어 1차는 토지 융자, 2차는 공사비 융자, 3차는 건물 융자로 나눠서 융자를 받아야 융자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금융기관 코리아 신탁으로 37억 정도 융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토지 매입 비용이 32억 정도인데 공사비 12억, 합한 금액 44억 중 37억 융자를 받아줬습니다.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죠. 실전 사례 9번 보면 토지 매입을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서 매입을 해줬고 건축 설계는 평택에 있는 업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했고 시공은 평택의 정토건설에서 시공했습니다. 최저 단가로 했습니다.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 중요한데 디자인은 수원에 있는 대우 산업 엔지니어링 디자인 전문 회사에 맡겨서 디자인과 MD를 맡겼습니다. 금융은 코리아 신탁, PF 금융을 전문화하는 코리아 신탁과 협의해서 했고 MD에서는 빠른 입점을 위해 준공이 나기 전부터 입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투썸, 메가커피, 서브웨이, 본본커피, 프랭크버거, 교촌치킨 입시학원, 이민우치과, 한의원, 태권도 학원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출이자 상환과 빠른 입점을 위해서 다방면에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가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월세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준공과 동시에 서두르지 않으면 준공이 났는데도 1년 내 세가 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관리비만 내고 싸게 하고 인테리어를 지원하든 해서 달리 입점을 시켜야 합니다. 건축주의 생각을 많이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번째 공사 진행 현황을 보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진행하고 있고 건물 준공은 22년 9월 중에 준공이 날 겁니다. 왜냐면 대림 2편한 세상이 12월에 입주하거든요. 3개월 전에 미리 입점을 해서 미리 장사 시스템을 갖춰놓는 거죠. 그러면 입주하는 사람이 1516세대에 대한 주민을 확보하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결론, 근생부지는 4층으로 계획해라. 4층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3층으로 하는데 4층으로 해라. 테라스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1층 호수를 최대한 많이 뽑아라. 소형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야 임대가 잘 나갑니다. 세 번째, 초기부터 MD를 잡아라. 미리 임차인을 확보하고 전문가들한테 맡기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2층과 4층 테라스를 확보해서 테라스 서비스 면적을 많이 내서 연 면적에 안 들어가게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금융을 활용해라. 소유자금 44억 중 37억을 융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자금도 있지만 금융을 활용을 해라. 여섯 번째, 전문가에 맡겨라. 토지 매입 설계 MD 금융, CM 등 공사까지 다 이걸 CM을 해드립니다. 금융을 예를 들어 37억을 받았는데 월세 3천만 원 이상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40억 융자를 받아서 7%가 된다고 하더라도 7 곱하기 4 28월 2,500만 원 이자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만 저희는 월세를 3천만 원대 이상 확보를 미리 하니까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의 값어치가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가 좋은 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 될 수 있으면 코너 부지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1층 상가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끼어있는 상가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지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신도시 개발지에서는 미리 상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리 짓고 미리 좋은 업종을 컨택해야 합니다. 근생부지에 대한 중요한 8가지 내용의 좋은 꿀팁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매주 준비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 유튜브로 여러분께 좋은 꿀팁과 정보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서 저희 지제역 방송국이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상가는 한 발자국이 중요합니다. 유동인구, 학교 맛집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계획 잡은 MD가 나름대로 좋은 부지라 생각하고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땅을 저희와 같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땅을 사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땅으로 건축을 하든 저희 지제역 방송국과 협의해서 저희 지제역 방송국, 지제역 부동산에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 동영상은 상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좋은 정보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